자, 그림과 같이 원밖에 한 점 P에서 원에 그은 접선을 A라고 하자. P를 지나는 직선이 원과 만나는 두 점을 BC라고 하자. 이거 승민이 원에 관한 성질에서 이거 배운 적 있니? 원과 비례? 모르겠어요. 이게 PB고, 그 다음에 이게 BC고, 그 다음에 PA고, 이럴 때 이거를 만족하는 과정. 자, 이거는 사실 옛날에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출제한 사람은 이랬던 것 같아. 옛날에는 이게 이제 원과 비례해서 배웠는데, 너네 때는 아마 없어졌을 거야. 네, 원과 비례가 없어지고 원주가까지만 배우거든. 네, 근데 이제 원과 비례 옛날에는 뭐가 있었냐면, 원과 비례를 이용해서 이와 같은 길이의 비를 구하는 게 있었어.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잠깐 설명을 하면, 자, 이게 접선이야. 네, 원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 PA라고 하자. 이걸 B, 이걸 C라고 했습니다. 네,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이 각이죠. 네,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이 현의 원주각과 같습니다. 이건 배웠죠? 네,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그 현의 원주각과 같아요. 이 각은 네, 공통이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작은 삼각형과 요 삼각형과 그 다음에 큰 삼각형, 노란 삼각형, 요 두 삼각형은 닮음이죠? 네, 무슨 닮음? A 닮음. 그렇지? 네, 점하고 X로 두 각이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네, 각이 세모라면 요 각도 세모죠? 네, 이해되죠? 네, 그럼 이제 작은 것 대 큰 거는 닮음이니까 길이의 비가 일정합니다. 자, 요 길이를 A라고 놓을까요? 요 길이를 B라고 놓읍시다. 그러면 파란 그린 삼각형에서 A 대 B는 이렇게. 자, A에 대응하는 걸 노란 거에서 찾으면 A가 뭡니까? 점 X죠? 그러면 노란 거에서 점 X는 요거죠, 요거? 네, 요걸 C라고 합시다. 그러면 C 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린색의 A에 대응하는 건 노란색에서는 C죠. 네, 음. 그 다음에 그린색에서 B는 X세모니까 마찬가지로 노란색에서 X세모는 A죠. 네, 이렇게. 그래서 A제곱은 외항이고 BC라는 게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접선의 길이 요거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다. 이런 공식이 나와. 네, A제곱은 B 곱하기 C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다. 이렇게 나와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PA의 제곱, 요거를 제곱한 거야. 자,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4, 6에 24, 24x제곱이죠? 네, 24x제곱은, 그 다음 PB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 요거에다가, 그 다음에 PC니까 PB하고 BC하고 더해야죠? 그렇죠? PB하고 BC를 더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겠네. 네,
그래서 자, 이거에다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이거 풀으란 얘기야. 그래서 4차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4차 방정식의 근을 이용하여 모든 x의 값의 합을 구한다.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풀어보세요. 이런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네. a제곱은 bc다. pa의 제곱은 pb 곱하기 pc다. 그러니까 pc의 길이는 요거 더해야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전개하면 자, 4차는 x 4승, 그 다음에 3차는 x 3승,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 3승 없어지죠? 네. 3차 없어지고, 2차는 4x제곱, 이렇게 하면 또 4x제곱, 8x제곱, 24x제곱 넘어오면 마이너스 16x제곱인가? 그쵸? 2차는 4x제곱, 그 다음에 4x제곱, 8x제곱. 아, 여기 또 2차 또 있구나. 자, 다시. 자, 4x제곱, 4x제곱, 8x제곱, 마이너스 x제곱, 7x제곱. 7x제곱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7x제곱. 이렇게 되겠네. 1차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4x. 없어지죠? 네. 1차는 없어져. 상수항은 플러스 16이죠. 네. 이렇게 되겠네. 괜찮죠? 네. 보기차식이니까 x제곱, x제곱. 16하고 1, 둘 다 마이너스. 괜찮죠? 네. 그럼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자, 이거는 0이다.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면 여기 있는 근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네. 모든 x의 값을 다 더하면 0이겠네. 그래서 다 더하면 4 마이너스 4 플러스 1 마이너스 1 0이다. 이해됩니까? 제가 0이라 했는데 틀렸어요. 아, 0이라 했어? 그 x가 그 마이너스 저 값들이 마이너스가 되면 안 돼서 따로. 여기까지가 맞는데 왜 그러냐면 네. 여기서 x가 음수면 안 돼. 네. x가 음수면 안 돼서 이거하고 이건 안 돼. 네. 그래서 양수만 더해서 5라고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bc가 2x니까 x가 음수면 길이가 음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음수는 버려라 이 뜻이네. 네. 0 나오면 이렇게 풀었다는 얘기네. 그렇죠? 네. 어떻게 이거 알았어 근데? 공식? 그냥 닮은 벽걸로 했어요. 닮은 만들어서? 네. 오케이. 그 다음 776 776 요거 x 3승은 1이다. 한 오메가 혹은 오메가라고 하자. 오메가 3승은 1이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이거 두 개를 써놓고 푸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주기가 3이죠? 네. 주기가 3이니까 항상 3개씩 끊어서 해보면 됩니다. 네. 3개씩 끊어서 2개, 6개 정도를 해보면 반드시 규칙이 생겨요. 그 규칙을 이용해서 풀어라 이 뜻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메가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오메가 3승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오메가 4승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오메가 5승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오메가 6승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3개씩 끊어서 2개 정도를 해보면 여기서 규칙이 나와요. 네. 오메가 플러스 1은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네. 그렇죠? 요거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분의 1 이렇게 되죠. 네.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죠.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오메가를 넘기면 되잖아. 오메가 3승은 1이니까 이거는 2분의 1이죠.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 2개 간단히 하면 어떻게 되죠? 오메가 제곱으로 통분할까요? 네. 그럼 마이너스 1, 여기는 오메가 제곱으로 통분하면 마이너스 오메가죠? 그렇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근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가 1, 오메가 플러스 1이 넘어간 거니까 그렇죠? 네. 오메가 제곱이죠, 요게? 네. 요게 1이야. 네. 그래서 요게 1이라서 요거 3개를 다 더하면 2분의 3입니다. 네. 2분의 3이다. 그럼 나머지 요거 3개 더해보면 되겠죠? 요게 뭐하고 똑같아? 오메가하고 똑같죠? 네. 이거는 오메가 제곱이죠? 네. 이거는 오메가 3승이네? 그쵸? 그럼 앞에 있는 3개하고 똑같네? 네. 그래서 이것도 2분의 3이겠네? 네. 그럼 그와 같은 2분의 3이 몇 개가 있어? 30개까지 있으니까 10개 있네? 네. 그렇죠? 플러스 점점점. 그러면 이거 답은 뭐다? 2분의 3 곱하기 10이겠죠? 3개씩 끊으면 10개니까. 네. 그래서 15겠죠? 네. 어때? 이해 가지? 네. 3을 주기로 가지니까 언제나 3개씩 끊어서 계산한다. 네. 776 777 이거 자, x3승 플러스 1은 0이야. 오메가 집어넣어보면 오메가 3승은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두 줄을 써놓고 푸는 거죠. 네. 두 줄을 써놓고 푸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래는 주기가 6이야. 네. 6을 주기로 갔는데 앞에 거 보면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3승 오메가 4승 오메가 5승 오메가 6승 오메가 7승 오메가 8승 그래서 전부 9개죠. 네. 9개입니다. 요거 3개 오메가 3승으로 묶으면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죠? 네. 요거 3개 오메가 6승으로 묶으면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죠? 네. 근데 오메가 3승은 마이너스 1이죠? 네. 오메가 6승은 1이겠죠? 네. 그러면 요거 없어지죠? 네. 그럼 요거만 남겠네? 네. 그쵸? 요거만 남아요. 그래서 1 플러스 오메가 제곱만 남습니다. 네. 그런데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마이너스 1이죠? 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없어지고 이거는 뭐하고 똑같아? 2 오메가하고 똑같네. 네.
오메가가 근이면 오메가 바도 근이니까 오메가 바도 똑같이 나올 거야. 그쵸? 네. 그래서 1 플러스 오메가 바, 오메가 바의 제곱, 오메가 바의 세제곱,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오메가 바의 8제곱, 이거는 2 오메가 바가 나오겠죠? 네. 그럼 이제 이거하고 이거 더해주면 곱하면 되네. 그쵸? 네. 곱하랬네. 그래서 곱하면 여기는 4 오메가 오메가 바 이렇게 나오죠? 네. 자, 그러면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는 어떤 방정식의 두근이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거의 두근이죠? 네. 그래서 두근의 곱은 1이죠? 네. 두근의 곱은 1이니까 이거는 4겠죠? 네. 답이 4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오메가 3승을 이용해서 풀었어요. 3개씩 끊어서. 네. 괜찮죠? 네. 777번. 그 다음에 몇 번이야? 781번? 81번. 이거네. 이거는 풀지 않았었나? 네. 수업 시간에 풀었던 것 같은데. 네. 자, 3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근으로 갖는다. 그러니까 정수의 근이 있다는 얘기죠. 일단 네. 3차 방정식은 1차와 2차로 무조건 인수분해를 해놓고 고민합니다. 네. 1차와 2차로 인수분해를 해놓고 고민해라. 왜? 근의 공식이 없어서. 네. 자, 그러면 이제 상수항의 약수, 여기 최고창이 A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A, 그 다음 8A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죠?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2A, 플러스 마이너스 4A, 플러스 마이너스 8A, 이렇게 되겠네. 네. 이것들이 전부 다 약수입니다. 자, 이 중에 0이 되는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근데 정수다 그랬으니까 정수값 넣어보면 되겠지. 네. 그렇지? 정수값 넣어보면 됩니다. 자, 일단 A가 없어져야 돼. A가 없어져야 되니까 X가 마이너스 2면 되겠지? 네. 그럼 마이너스 8A니까 이것도 없어지나 봅시다. X가 마이너스이면 마이너스 8, 플러스 8 없어지네. 그쵸? 네. 그래서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죠? 네. 자, 여기는 2차가 나올 거야. 자, 최고차는 AX 제곱이죠? 네. 그래 곱하면 AX 세제곱 나오죠. 네. 상수항이 8A니까 여기는 플러스 4A겠죠? 네. 그래 상수항끼리 곱하면 8A 나오지. 네. 자, 2차는 2BX 제곱이야.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2AX 제곱이네. 그치? 2A가 없어져야죠? 이렇게 하면 2A가 없어지고 2B가 생겨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2B 요거에 X야 되죠? 네. 이렇게 돼야 되네. 네. 맞아요? 네. 그래야 이제 2차가 마이너스 2A에서 없어지고 플러스 2B에서 X제곱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겁니다. 몫이. 네. 목 구했어. 자, 그럼 이제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근으로 갖는다. 그럼 이제 요거에서 정수근이 2개 나와야죠? 네. 정수근이 2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 정수근이 X는 뭐가 아니어야 돼? 마이너스 2는 아니어야 됩니다. 네. 서로 다른 그랬으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수근이 2개가 나와야 되니까 그 2개를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네.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2b 이렇게 되겠죠? 네. 마이너스 a분의 b 두 분의 곱은 a분의 4a니까 4죠? 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알파 베타가 정수라고 했잖아. 네. 그렇죠? 정수니까 곱해서 4가 나오는 수 찾으면 되겠네. 네. 그렇죠? 곱해서 4가 나오는 수는 2하고 4, 4하고 1.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맞아요? 네. 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네. 또 2하고 마이너스 2, 또 마이너스 2와 2 이렇게 나오죠? 근데 마이너스 2면 안 되죠? 네. 마이너스 2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1하고 4이든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4겠네. 그치? 네. 이제 이거를 가지고 풀으란 얘기겠죠? 네. 그래서 이제 두 군을 알았어요. 2라고 네. 4거나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거나. 그럼 네. 두 군의 합은 이게 얼마면 얼마일 수 있다는 거야? 두 군을 더하면 5가 되거나 두 군을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거죠? 네. 자, 이거 두 개를 풀어주면 됩니다. 네. 되셨죠? 네. 자, 그러면 a분의 마이너스 들어가면 2a 마이너스 2b죠. 이게 5일 때. 그럼 2a 마이너스 2b는 5a죠. 네. 마이너스 2b는 넘어가면 3a죠. 네.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2분의 3a죠. 네. 근데 a의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50에서 50이죠. 네. 이렇게 됩니다. b도 마이너스 50에서 50이 나와야 돼요. 네. 그럼 이제 a는 2의 배수여야 되죠? b가 정수니까. 그치? 네. 2의 배수이면서 50에 가장 가까운 거 찾아줘야죠. 네. 어디까지 됩니까? a가? a가 2의 배수이면서 2의 배수니까 짝수이면서 3을 곱해서 50에 가까워야 되니까 50을 나누면 얼마야? 약 17이죠? 16. 네. 그렇죠? 16. 2의 배수해야 되니까 32까지 되나? 네. 32면 약분되니까 16 곱하면 48. 50 가까이 나오죠? 48이니까 최대값이네. 네. a가 될 수 있는 게 32겠네? 네. 마이너스 32여도 되죠? 부호가 반대인 쪽도 있으니까. 그치? 네. 그래서 그러면 a가 0이면 됩니까? 0은? 최고차가 3차라고 했으니까 a가 0이면 안 되네? 네. 그치? 3차 방정식이다 그랬으니까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a가 0은 아니야. 네. 0은 아니면서 짝수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네. 오른쪽으로 16개 마이너스 쪽으로 16개 그래서 전부 32개죠? 네. 요거를 만족하는 건 32개. 밑에다 적어줄까요? 승민아, 여기까지 이해가지? 네. 그치? 32개. 하나 더 있죠? 그 다음에 a분의 2a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5일 때 그러면 2a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5a죠. 마이너스 2b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7a b는 2분의 7a죠. 네. 그럼 이제 a는 2의 배수이면서 2의 배수이면서 50에 가까운 거 7을 곱했을 때 50에 가까운 거
50을 7로 나누면 7, 7에 49, 7이죠. 짝수야 되니까 2, 7에 14, 14까지 되나? 네. 그렇죠? 14면 7이니까 7, 7에 49 나오죠? 네. 50에 가까운 거 찾으면 14개 되네. 그쵸? 네. 그럼 마이너스도, 마이너스 쪽도 나오겠네. 똑같이. 네. A가 0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짝수야 되니까 7개, 7개, 14개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14개가 나온다. 더하면 46개가 나오겠죠? 네. 전부 46개가 나옵니다. 어때요? 구하는 거 이해 가죠? 네. 딱 모의고사용 문제야. 모의고사가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그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일일이 대입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려운 거야. 다 해봐야 되잖아. 그치?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 보통 모의고사에서 주관식으로 따질 때는 30번, 그 다음에 객관식으로 따질 때는 21번 문제가 이런 유형의 문제야. 네.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고등학교 때 항상 두 문제가 제일 어려워. 객관식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21번, 주관식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30번인데 보통 문제가 다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일일이 다 따져봐요. 네. 어려운 문제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 다 했죠? 네. 다 했습니다. 그 다음 거 이제 개념센으로 저번 시간에 절대값 부등식까지 했죠? 네.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일 차 부등식 230페이지. 부등식. 부등호를 사용한 식을 부등식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부등식의 기본 성질.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등호는 안 바뀐다. 음수를 곱하고 나누면 부등호 바뀐다. 이런 얘기 했죠. 네. 자, 그래서 부등식의 성질했고, 부등식의 사칙 연산했습니다. 자, 덧셈은 최소는 최소끼리, 최대는 최대끼리 더하면 된다. 뺄셈은 X자로 엇갈려서 연산하면 된다. 곱하기 나누기는 4개를 다 해보라고 그랬죠? 네. 4개를 다 해서 작은 걸 왼쪽, 큰 걸 오른쪽에 써라. 부호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그래. 네. 자, 1차 부등식. 자, 개수가 문자일 때 푸는 방법은 뭐다?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다 해줘야 됩니다. 네. 생각나죠? 개수가 네. 문자일 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세 개를 다 해줘라. 자, 그래서 1차 부등식 개수가 문자일 때 푸는 방법 했습니다. 자, 연립부등식 두 개의 부등식을 각각을 풀어서 수직선상에 그려서 공통 범위를 구한다 이런 얘기했죠. 네. 자, 이것도 연립부등식이다. A가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크다. 순서 바뀌면 안 된다.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크다. 반드시 이렇게 풀어라. 그렇죠? 다르게 풀면 안 된다. 똑같은 문제고. 자, 해가 특수한 거 수직선상에 그려보면 특수한 해가 나온다는 얘기지. 해 조건이 주어질 때 다 했습니다. 자, 절대값일 때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작다 할 때는 뭐가 나온다? 사이 범위가 나온다. 뭐의 네. 사이가 나온다? 두 근의 사이야.
언제나 네. 부등식의 양 끝에는 뭐가 나온다? 방정식의 두근이 옵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나 방정식을 풀어서 그 근이 부등식의 양 끝에 오는 거야. 그 다음에 네. 작다면 사이범위, 크다면 바깥범위라고 그랬죠? 네. 크다면 바깥범위, 그와 같이 써주면 된다. 그래서 이제 절대값을 포함하는 부등식, 나중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 이거 2개짜리 했었죠? 그렇죠? 절대값 2개짜리 했었지?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다 풀었죠? 네. 그래서 절대값 부등식까지 풀었습니다. 자, 이제 2차 부등식이야. 자, 2차 부등식. 똑같아요. 방정식처럼 일반형으로 고칩니다. 전부 다 좌변으로 넘겨서 좌변을 정리했을 때 2차식이 나와야 돼. 그런 걸 뭐라고 한다? 2차 부등식이라고 한다. 자, 2차식이 0보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푸는 걸 뭐라고 한다? 2차 부등식이라고 한다. 네. 2차 부등식이 뭐냐? 뭐 쉽죠. 2차면 x가 2차면 됩니다. 네.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야. 그러니까 결국은 방정식, 부등식 함수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다 네. 연결돼 있다는 얘기야. 우리 이거 전에는 뭐 배웠어? 방정식과 함수를 배웠죠. 네. 그렇죠? 이번에는 부등식과 함수를 배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이와 같은 2차식이 0보다 크다. 0보다 큰 x의 범위를 구해라. 근데 저와 같은 2차식이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거를 y라고 놓고 2차식을 y라고 하고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생겼어. 오른쪽처럼. 네. 그러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x축 윗부분을 얘기하죠. 네. y가 0보다 큰 건 이렇게 x축 윗부분을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에 해당하는 뭐를 구하라? x의 범위를 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부등식을 풀어라. 그 말은 뭐냐면 x의 범위를 구하라 이런 뜻이야. 네. 그렇죠? 부등식을 만족하는 여기 빨간 그래프에 해당하는 x의 범위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 범위를 써주면 돼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면 여기는 어떻게 써줘? x는 알파보다 크다. 여기는 어떻게 써줘? x는 베타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바깥범위라고 한다. 됐죠? 뭐의 바깥범위? 두 근의 바깥범위. 그렇죠? 네. 여기는 알파 베타는 뭐야?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죠? 네. x절편이니까 언제나 경계값이 뭐가 와야 돼? 근이 와야 돼. 그리고 네. 문제를 풀 때는 가능하면 뭘로 풀어? 그래프로 푸는 거야. 이 함수를 그려서 자, 그래프에 y가 양수인 부분, x축 윗부분, x축 윗부분에 x의 범위를 써줘라. 이런 뜻이야. 자, 2차식이 0보다 작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죠. 그럼 네. 마찬가지로 이걸 y라고 넣으면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자, 0보다 작은 범위를 구하라. 그 말은 x축 아랫부분을 구하라. 이런 뜻이죠. 네. 0보다 작다. x축 아래. 0보다 크다. x축 위죠. 그럼 이 네. 파란 그래프에 해당하는 x의 범위를 쓰란 얘기입니다. 부등식은 언제나 x의 범위를 쓰세요. 이 뜻이야. 이 범위를 네. 쓰면 x는 베타보다 크고 알파보다 작다죠. 네. 이런 식으로 쓰는 걸 뭐라고 한다? 사이범위라고 한다. 네. 빨간 거 이런 식으로 쓰는 걸 뭐라고 한다? 바깥범위라고 합니다. 네. 크다면 무슨 범위? 크다면 바깥범위. 작다면 무슨 범위? 작다면 사이범위. 뭐의 사이범위? 두 근의. 두 근의 바깥이냐? 두 근의 사이냐? 크다면 바깥범위. 작다면 사이범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럼 네. 빨리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2차 부등식도 가능하면 뭘로 풀어라? 2차 함수로 풀어라. 이런 얘기야. 네. 개념 체크 잠깐 보겠습니다. 자, 부등식 이거를 풀어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오른쪽과 같아. 그러면 0보다 큰 범위, 0보다 큰 x의 범위를 구하라 이런 뜻이야. 0보다 네. 큰 거는 여기죠? 네. x축 윗부분. 이 그래프에 해당하는 x의 범위를 써라 이런 뜻이죠? 네. 그러니까 바깥 범위 써줘야죠. x는 5보다 크다. x는 1보다 작다. 작은 네.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쓰는 걸 바깥 범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해는 뭐다? x는 1보다 작고 x는 5보다 크다. 이렇게 돼요. 네. 자, 이번에는 0보다 작거나 같다, x축 아랫부분을 얘기하죠. 등호가 있으니까 까맣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네. 자, 여기에 해당하는 x의 범위를 써라 이런 뜻이야. 그래서 x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네. 이렇게 쓰는 걸 뭐라고 한다? 사이범위라고 한다. 자, 두 네. 근의 바깥, 두 근의 사이. 두 근의 바깥, 두 근의 사이. 이렇게 쓰는 거야. 네. 크다면 바깥 범위, 작다면 사이 범위.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네. 되셨죠? 자, 그래서 부등식도 뭘로 푼다? 함수로 푼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프를 이용해서. 네. 됐죠? 자, 84번을 볼게요.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문제가 나오면 대표유형 84번처럼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한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 그래프를 분석할지 아니 이런 뜻이야. 네. 이차함수와 부등식과의 관계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분석할지 아니 이런 얘기입니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fx가 gx보다 크대. 크다는 얘기는 y값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fx도 y값이고 gx도 y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gx의 y값보다 fx의 y값이 크다. 다시 말해서 fx가 위에 있다 이런 뜻이야. 그래프가. 위에 있으면 크죠. y값이. 밑에 네. 있으면 작고. 그러니까 gx의 그래프보다 fx의 그래프가 위에 있는 범위를 구하라 이런 뜻이야. 네. 그럼 fx의 그래프가 gx보다 위에 있는 범위가 어디니? 이런 뜻이야. 자, fx가 아래로 볼록이죠. gx보다 위에 있는 거는 여기죠. 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gx보다 fx가 위에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x의 범위를 구하라 이런 뜻이야. 그럼 x의 네. 범위는 여기겠죠. 여기서는 x의 범위는 여기겠죠. 0부터.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쓸 때는 어떻게 쓴다? 등호 없으니까 x는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x는 4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네. 그래서 요 범위가 뭐다? fx가 gx보다 위에 있다. 이런 얘기야. 네. 그래서 크다는 위에 있는 범위를 써라. 자, 2번을 봤더니 fx와 gx를 곱했더니 음수다. 자, 곱했더니 음수라는 뜻은 뭐죠? 두호가 다르다는 얘기죠. 네. 그래 곱하면 음수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이거나 마이너스 플러스인 걸 얘기하죠. 네. 자, fx와 gx가 부호가 다른 거, 똑같은 x값에서 부호가 다른 거, 그 부호가 다른 범위가 어디니? 하고 물어본 거야. 범위가. 자, 이해되죠? 그럼 부호가 다른 건 어디일까요? 자, 여기 한번 봐봐. 이제 구간으로 나눠서 하는 거야. 항상 부등식은 x의 범위로 물어본 거니까 x축 위에 있는 걸 구간을 나누면 됩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gx가 음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구간으로 나누는 거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 다음 1보다 작을 때, 또 x가 또 1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 또는 x가 3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 또는 5까지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이제 x축 위에 있는
값들을 가지고 범위를 나눠보는 겁니다. 몇 가지 무슨 말하는 건지 이해가지? 네. 그래서 이렇게 x의 범위를 나눴을 때 fx와 gx가 부호가 바뀌는 건 어디니? 이런 뜻이야. 네.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fx는 마이너스죠? 그렇죠? 네. fx는 마이너스야. gx는 플러스죠? 그렇죠? gx는 플러스야. 네. 맞죠?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5까지가 fx는 양수죠? 네. 음. 그러니까 이제 결국 fx는 경계값이 마이너스라고 5야. 네.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음수, 5보다 크면 음수, 마이너스 1에서 5까지는 양수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gx구나. gx가 그렇다는 거죠? 네. g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음수, 5보다 크면 음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5 사이, 마이너스 1과 5 사이는 양수죠. 이렇게 네.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를 보냐면, 이제 fx를 보면, fx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과 3일 때가 음수죠? 네. 마이너스 1에서 3일 때가 음수야. 빨간 걸로 합시다. 요때가 음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양수입니다. 이렇게 되죠? 네. 그럼 이제 fx와 gx가 부호가 다른 범위는 어디니? 하고 물어본 거죠? 네. 음, 어디입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죠? 네.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gx는 음수고 fx는 양수잖아. 그치? 네. 또 어디를 보면 될까? 1에서 3까지 보면 되겠죠? 네. 1에서 3까지 보면 fx는 음수죠? 네. 근데 gx는 양수죠? 네. 나머지는 부호가 같죠? 네. 또 부호가 다른 건 어디야? x가 5보다 크다죠? 네. x가 5보다 크면 gx는 음수고 fx는 양수네? 그쵸? 네. 그래서 부호가 다른 범위는 이렇게 세 개죠. 네.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x는 5보다 크다. 이렇게 따질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프에서 양수인 부분, 음수인 부분 나누면 돼. fx에서 양수인 부분, 음수인 부분, gx에서 양수인 부분, 음수인 부분. 이렇게 나눠주면 부호가 다른 범위 금방 구할 수 있겠죠. 네.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가서 자, 84-1번 그래프를 보면서 풀어보겠습니다. 오케이.
x는 2보다 크다.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이제 2차 부등식의 풀이야. 자, 2차 부등식을 풀어라 그러면 항상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근의 개수를 먼저 봐야 됩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몇 개냐, 근이 몇 개냐, 근이 두 개냐, 근이 한 개냐, 근이 없느냐부터 먼저 보는 거야. 그럼 네.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게 뭐죠? 판별식이죠. 네.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을 풀어라 그래도 습관적으로 판별식을 먼저 보는 거야. 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근이 몇 개인지를 먼저 체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근이 몇 개인지를 체크했더니 서로 다른 두 점이야.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이 나와. 그럼 이제 아래로 볼록일 때 A가 양수일 때 아래로 볼록이면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하는 거야. 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근이 두 개니까 알파, 베타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합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러면 A가 음수면 어떻게 하나요?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양수로 고쳐주면 되죠? 네. 그렇죠? 그럼 부동호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2차식의 근이 두 개다. 그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푼다. 네. 자, 그래프를 그렸어요. 자, 이제 해당 범위를 찾아서 그냥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2차식이 0보다 크다. 그럼 X축 윗부분이죠. X축 윗부분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X의 범위를 써주면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바깥 범위죠. 네. 그렇죠? 그래서 X는 알파보다 작다. X는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네. 거는 등호가 있네. 등호가 있으면 여기도 등호를 붙여주면 돼요. 네. 자, 3번은 0보다 작은 범위를 써라. 0보다 작은 범위는 X축 아랫부분이죠. 이게 0보다 작죠. 여기에 해당하는 X의 범위를 구해라. 그러면 이렇게 사이 범위 써주면 되죠. 네. 그래서 작다면 사이 범위, 크다면 바깥 범위야. 바깥 범위는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사이 범위는 작은 거에서 큰 것까지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여기 등호가 있네. 등호가 있으면 등호 붙여주면 돼요. 이해 가죠? 0보다 작다 그러면 X축 아랫부분, 0보다 크다 그럼 X축 윗부분에 해당하는 X의 범위를 써주는 거다. 네. 지금은 뭐를 한 거다? 근이 두 개일 때. 그럼 근이 두 개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뭐부터 본다? 판별식부터 본다. 근이 네. 몇 개인지를 먼저 보는 거. 근이 두 개네? 그럼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푸는 겁니다. 괜찮죠? 네. 자. 처음 하는 거니까 예를 몇 번 들어줄게요. 자, 2차 부등식을 풀어라. 일단 선생님은 어차피 근이 몇 개인지를 알려면 인수분해 보면 알잖아. 그치? 2차니까 인수분해하기 쉽잖아. 네. 2하고 3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인수분해하고 났더니 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럼 아래로 블록이고 그 다음에 두근이 마이너스 1과 3이죠? 네.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x축 윗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등호 있으니까 까맣죠? 여기에 해당하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네. 그런데 이걸 뭐라고 한다? 바깥 범위라고 하죠? 네. 그래서 선생님은 언제나 두근을 구하면 크다면 그냥 바깥 범위를 써줍니다. 마이너스 1하고 3이니까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면 답이에요. 네. 자, 2번 볼게요. 자, 마찬가지야. 인수분해 먼저 보면 근이 몇 개인지 알죠? 6하고 1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x 플러스 6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0보다 작다죠. 그럼 두근은 얼마다? 마이너스 6과 두근은 1이죠?
0보다 작다니까 사이 범위가 나오는 거야. x는 마이너스 6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는 게 사이 범위다. 자, 그래프를 알아봐라. 그러면 자, 이렇게 그래프 그려서 여기가 마이너스 6이고 1이야. 그 다음에 0보다 작다니까 x축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x의 범위를 써라.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이렇게 쓰는 걸 뭐라고 한다? 사이범위라고 한다. 뭐와 뭐 사이. 이렇게 쓰는 걸 뭐라고 한다? 바깥범위라고 한다. 그럼 언제가 바깥범위야? 크다면 바깥범위야. 절대값도 똑같아. 작다면 사이범위야. 네. 이해되셨죠? 크다면 바깥범위. 뭐에? 두 근에. 작다면 뭐 어떤 범위? 사이범위. 뭐에? 두 근에.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두 근에 바깥범위, 사이범위. 이렇게 주면 되죠. 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근이 하나이면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죠. 2차 방정식은 꼭 근이 두 개란 법이 없잖아. 그치? 네. 근이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이 하나다 이 말은 뭐야? 판별식 D가 0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판별식을 얼른 봐서 근이 몇 개인지를 얼른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판별식 D가 네. 0이야. 그러면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죠. 네. 그렇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풀어라 이런 뜻이에요. 네. 자, 그래프를 그려놓고 자, 2차식이 0보다 크다. 0보다 커. 그럼 0보다 크면 X축 밑부분을 얘기하죠. 여기에 해당하는 X의 범위를 써주는 건데 등호가 없으니까 알파는 안 되죠? 네. 알파는 0이니까 X가 알파일 때를 뺀 나머지는 다 0보다 크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면서 써주는 거야.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수. 그래프를 먼저 그리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네. 2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0일 때도 포함하니까 알파도 되죠? 네. 알파도 해가 되니까 해는 모든 실수야. 이해 가는 거지? 네. 자, 2차식이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X축 아랫부분이 0보다 작죠. X축 아랫부분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해가 없다. 자, 2차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은 건 없는데 0인 건 있죠. 알파일 때가 0이죠. 그러니까 알파일 때만 답이 됩니다. 네. 승민아 이해 갑니까? 네. 이게 뭐야? 근이 하나일 때. 근이 하나란 얘기는 뭐야? 완전 제곱식이란 얘기죠. 네. 2차 부등식의 2차식을 딱 봤더니 완전 제곱식이야. 근이 하나구나. 그럼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 그래프를 보면서 해당 범위를 적어주면 됩니다. 네. 알겠죠? 그러면 더 쉽게 풀 수 있다. 개념 짚어볼게요. 2차 부등식을 풀어라 그랬는데 좌변을 보니까 완전 제곱이네. 이거는 x 플러스 1의 제곱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네. 자, 그래프를 그리면 x축과 한 점에서 만나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네. 0보다 크다니까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0보다 크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수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네. 승민아 이해 가죠? 네. 자, 두 번째씩 이거는 2x-1의 전체 제곱이네. 완전 제곱식이야. 근이 하나란 얘기죠. 자, 이것도 근이 하나입니다. 그 근이 뭐야? 0이 되니까 2분의 1이죠? 네. 0보다 작다. x축 아래 그래프가 없죠? 네. 그러니까 해가 없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네. 어때요? 이해 가시죠? 이런 게 뭐다? 판별식 D가 0일 때, 근이 몇 개일 때, 한 개일 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해당하는 부분을 써준다. 네. 오케이죠? 네. 자, 이번에는 2차 부등식의 풀이 세 번째. 2차 방정식이
근이 두 개일 때도 있지만 근이 하나일 때도 있고 근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는 어느 때야? X축과 만나지 않을 때. X축과 만나지 않는다. X절편이 없다. 근이 없다. 이런 뜻이죠. 네. 그렇죠? 근이 없다. 근이 없다는 얘기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X절편이 없다. 근이 없다. 만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X축 네. 위에 떠 있어야 돼. 만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자 이제 2차식이 0보다 크다. X축 윗부분 다 X축 윗부분이죠. 해는 모든 수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다. 다 뭐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하면 되는데 크다가 모든 수니까 이것도 모든 수가 다 되죠. 네. 0보다 작다. X축 아랫부분에 그래프 없으니까 해는 없다. 네. 작거나 같다도 해는 없다. 이렇게 되겠네. 그쵸? 네. 그래서 그래프를 판별식 D가 0일 때 항상 성립합니다. 항상 성립한다. 네. 괜찮죠? 이 2차 부등식을 풀어라. 인수분해 안 되네. 인수분해 안 되니까 완전 제곱식도 아니네. 그럼 판별식을 얼른 보는 거야. b제곱 마이너스 4ac 음수죠? 네. 음수니까 근이 없네. x절편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프가 이렇게 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0보다 큰 범위를 구하라. 전부 다 0보다 크죠, 그래프가? 그렇죠? 네. 해가 모든 수. 자, 2번도 인수분해 안 돼. 완전 제곱도 아니야. 그럼 판별식을 얼른 보는 거야. b-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것도 음수죠? 네. 그러니까 x축 위에 그래프가 떠 있다는 얘기죠. 네. 0보다 작은 범위를 구하라. x축 아래 그래프가 없죠. 그러니까 해가 없다. 승민아 이해 가시죠? 네. 우리는 지금 부등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2차 부등식의 풀이. 2차 부등식을 풀어라. 이제 한쪽으로 다 넘겨서 일반형으로 고쳐요. 자, 오른쪽으로 넘깁시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넘어오면 마이너스 8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네. 전부 다 오른쪽으로 넘겼어요. 괜찮죠? 네. 자, 이거 2차니까 이거 봤더니 근이 두 개죠? 네. 큰 게 마이너스, 작은 게 플러스. 괜찮죠? 그러면 크거나 같다니까 바깥범위죠? 네. 작은 거보다 작다.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네. 한 번에. 자, 2번. 최고차가 음수면 양수로 고치는 게 좋아요. 9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4 0보다 작거나 같다. 부동호 바꿔주면 되죠? 네. 딱 봤더니 완전 제곱이죠? 네. 그렇죠? 3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네? 네. 그럼 근이 하나니까 자 아래로 볼로 이렇게 되고 여기가 3분의 2죠? 네.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은 건 없는데 0인 건 있죠? 그래서 x는 3분의 2가 답인 거야. 네. 자, 이게 2번. 자, 3번 3x제곱 넘어오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죠. 0보다 작거나 같다. 네. 음. 자, 어떻게 됩니까? 근의 공식에 넣으면 판별식 볼까요? 판별식 4분의 D B-제곱 1 마이너스 AC 음수죠? 네. 판별식이 음수니까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래로 블록이. 네. 이렇게 됩니다. 0보다 작거나 같다. X축 아래 하나도 없죠. 네. 그러니까 해가 없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푸는 방법 이해가지? 네. 해가 몇 개인지가 중요해. 맨 앞에는 해가 2개일 때. 크다니까 바깥 범위, 작다면 사이 범위. 두 번째는 네. 해가 하나일 때, X축에 접할 때, 그래프 그려놓고 해당 범위 써주세요. 세 번째, 판별식비가 0보다 작을 때, 근이 없을 때, X축과 만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해당 범위 써주는 겁니다. 네. 음. 자, 85-1번 풀어보세요. 일분의 3보다 2가 크지 않니? 그지? 어, 그러니까 바깥 범위를 쓸 때는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오케이. X 하지 말고 해가 없다. 이렇게 써주세요. 네. 음, 오등수. 오케이. 잘했습니다. 85-2번을 푸는데, 뭐가 있어요? 절대값 있죠? 네. 그러면 절대값을 해결해 줘야 되겠죠? 네. 그럼 절대값을 해결해 주는 방법이 뭐다? 절대값 안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봐야죠. 네. 양수이면 그냥 써주고 음수면 부호 바꾸는 거죠. 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번은 어떻게 해야 돼? x가 0보다 클 때 등호도 붙여주는 게 좋아요. 큰 쪽에. 두 번째, 네.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서 푸는 겁니다. 그러면 2번은 어떻게?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3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서 해줘야죠. 네. 그렇게 해서 x의 범위를 구하면 구간을 나눌 때는 반드시 구간에 속해야 돼. 네. 구간하고 공통된 범위 구해줘야 됩니다. 네. 자, 해보세요.
승민아, 여기가 요거 풀면 이게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1에서 2구나. 그치? 그래서 요거랑 했더니, 요렇게 쓴 거구나. 맞아요. 네. 왜 2는 플러스가 됐지? x만 받게 하죠. 네. 음, 오케이. 잘했습니다. 맞아요. 2번도 해보시고. 근데 이러면 저 두 개를 합쳐서 음, 써야 되는 이거 두 거예요. 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합집합이야. 네. 왜 그러냐면 원래는 모든 실수에서 다 봐줘야 되는데 우리가 네. 구간을 나눠서 따로따로 해준 거잖아. 네. 그럼 모든 실수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면 구간을 나눴기 때문에 그 구간을 합쳐줘야 돼요. 네. 그래서 각각은 교집합을 해주지만 그 다음에 이거와 이거는 합집합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럼 합하면 어떻게 돼요? 합하면 0에서 연결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써줘야지. 네. 수직선상에서 보면 하나는 0에서 마이너스 2에서 0까지잖아.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0부터 2잖아. 네. 이렇게. 그럼 이거 합쳐주는 거니까 마이너스에서 2라고 써야지. 네. 오케이.
오케이. 잘했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 다음부터 봐봐. 부등식이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는 거야. 네. 자, 2차 부등식을 풀어래. 2차 부등식을 풀어라. 작다야. 네. 작다니까 어떻게 쓰면 됩니까? 사이범위 쓰면 됩니다. 네. 그렇죠? 이제 근이 몇 개인지 보니까 인수분해 되네. 그쵸? XX, 네. 2하고 A,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네.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A, 0보다 작다. 뭐가 문제니, 이제? 그럼 사이범위인데, 2와 A 사이인데, A가 2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죠? 네. 어떤 게 왼쪽에 있고 어떤 게 오른쪽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네. 이와 같이 어떤 게 왼쪽이고 어떤 게 오른쪽인지 몰라. 0이 되는 값은 2하고 A야. 2가 큰지 A가 큰지 몰라요. 그럴 때는 세 가지를 다 해주는 겁니다. 첫 번째, A가 2보다 클 때, A가 2보다 크니까 2에서 A까지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네. A가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래서 X의 범위는 2보다 크고 A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는 거야. 네. 자, 두 번째, A가 2일 수도 있죠? 네. A가 2일 수도 있어요. A가 2면 완전 제곱이죠? 네. X-2의 제곱은 0보다 작다죠? 네. 그럼 0보다 작은 범위는 없잖아. 그치? 네. 이렇게 생기니까 0보다 작은 범위는 없어요. 해가 없다죠? 해가 없다. 그 다음 세 번째, A가 2보다 작을 수도 있죠? A가 2보다 작으면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X는 A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몇 네. 가지로? 세 가지로 나눠서 써줘야 돼요. 네. 되셨죠? 그래서 이제 문자가 있을 때는 이제 아주 쉬울 것 같아. 인수분해도 되고 아주 쉬울 것 같아. 그래서 두 분이 2하고 A인데 이제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야. A가 2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 몰라.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세 가지를 각각을 다 해줘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네. 되셨죠? 자, 2번 네. 봅시다. 자, 2번. 전부 다 A가 들어있으니까 양변을 A로 나누고 싶어요. 그렇죠? 네. 자, A를 전부 양변을 나누고 싶은데 문제는 뭐야? A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모르죠? 네. 모르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각각을 다 해줘야 됩니다. 자,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 A가 양수면 양변을 A로 나눠도 부등호 안 바뀌죠? 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네. A가 양수일 때. 자, 그럼 XX 2하고 4 플러스 마이너스 크다니까 바깥 범위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고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네. 음. 자, 이제 두 번째. A가 0일 수도 있죠? 네. A가 0이면 좌변은 0이네. 우변도 0이네. 0이 0보다 크다. 해가 없다죠? 네. 해가 없다. 성립하지 않아요. 자, 세 번째. A가 음수일 수 있죠? 네. A가 음수면 양변을 나누면 부등호 바뀌죠? 네. 이렇게. 그럼 XX 2하고 4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이건 뭐가 나와? 4의 범위가 나오죠? 네. 이렇게 되겠네. 그쵸? 네. 이렇게 됩니다.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각각을 다 써줘야 돼요. 네. 자,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지? 네. 이렇게 다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각각을 다 해줘야 된다. 86-1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이제 2차 부등식의 활용이야. 뭐 항상 활용 똑같죠. 문장제가 나오면 문장제를 가지고 식으로 써서 부등식을 풀어라. 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남은 땅의 넓이가 1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이 뜻이죠. 네, 그럼 남은 땅은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거를 한쪽으로 몰죠? 네, 길을 한쪽으로 몰아. 그래서 남은 땅이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거지. 네, 일정한 도로 모르니까 X라고 잡아야죠. 되셨죠? 네, 그럼 요 길이는 얼마야? 50 마이너스 X. 요 길이는 얼마야? 40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네? 네, 50 마이너스 X. 40 마이너스 X. 곱한 게 넓이죠. 1200 이상이다. 이렇게 풀면 되죠? 네, 음, 그래서 도로의 최대폭은 몇 메다냐? X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 뜻이죠? 네, 이 뜻입니다. 자,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90X 그 다음에 플러스 4, 5, 20, 2000이죠? 네, 마이너스 1200 0보다 크거나 같다. 네, 음. 자, X제곱 마이너스 90X 플러스 800이죠? 네, 0보다 크거나 같다. 플러스 800이다. 합친 게 90이야 되네. 그쵸? 네, 80, 10 이렇게 하면 되나? 네, XX. 그래서 크거나 같다. X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X는 80보다 크거나 같다죠? 네, 근데 그림을 보니까 50, 40이니까 X가 80보다 크거나 같을 수는 없죠? 네, 이건 안 돼. 그럼 X가 1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최대값은 10이겠죠? 네, 그래서 최대값은 10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지. 네. 괜찮죠? 87-1번 해보겠습니다. 음,
0.9초야? 네. 오케이. 87-2번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로 나누면 40, 375. 아, 저 여기 쓰고 있는데 안 써지는 것 같아요. 멈췄 나와요. 끊겼어? 잘 모르겠어요. 아, 이제 끊겼어요. 아직도 안 돼? 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어, 너무 멀어서 그런가 보다. 네.
오케이. 괜찮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2차 방정식의 작성을 할게요. 네. 숙제는 싼으로 내겠습니다. 네. 쌤에서 116페이지 부등식의 기본 성질 B스텝부터 낼게요. 120페이지부터 얼마 안 되네. 126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번 단원. 괜찮죠?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120부터 126까지 B스텝. 120부터 네. 126까지 너무 많아? 전에 배운 데 비부 D 스텝 본 거죠. 아직 하나도 안 풀지 않았어. 네. 어, 그럼 여기 배우기는 다 배웠어. 네. 음, 다 배웠으니까 C스텝까지 하면 너무 많잖아. 그러면 두 번에 나눠서 풀래? 승민은 어떻게 할래? 어디까지 했으면 좋겠어? 126페이지까지 왔죠. 126페이지까지 할까요? 네. 오케이. 126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